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또 한 번 확인된 내용입니다만 대한민국의 가장 썩은 부분이 언론계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어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거짓 선동, 조작, 날조로 국민들이 미혹돼서 대통령을 끌어내린 사건입니다. 이번에 또 속지는 않죠.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고 또 각성하고 걸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 차원에서 모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보수 매체들까지 윤 대통령 탄핵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재명에게 굴복을 해버렸죠. 그리고 광화문광장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짖는데도 한 줄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환자 앞에서 눈바람 맞으면서 밤새워 얼어붙는 몸을 부벼가면서까지 결사저지하고 있는 시민들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 자체가 뉴스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외면을 합니다. 언론 자체가 편향돼 있기 때문이에요. 몰고 가려는 목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언론이라는 공적 기물을 동원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리면 때릴수록 나라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은 더 몰려오고 있습니다. 광장에 몰려나오고 또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점을 찍었고 이제 더 올라갈 거예요. 위기에 더욱 강한 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국심입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있죠. 특히나 젊은 층들이 결집하고 있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자발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젊은 층 2030 세대들이 걸기하고 있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렵고 아직 사회적인 안정된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 갖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광장에 몰려 나오고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 나오고 또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고 기도합니다. 이 조선일보 같은 언론사 댓글에도요. 2030 젊은 사람들이 다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워낙 많기 때문에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하나만 한번 인용해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넘었다. 여기에 대한 댓글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2030 세대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이 아니다. 민주노총 패미 집단이다. 남자 친구인 것 같습니다. 이 페미니스트를 비판하면서 이런 글을 달았네요. 민주노총 패미 집단이고 그들 덕분에 2030 우리가 들고 일어나게 됐고 입법부를 장악해서 폭주를 일으킨 민주당과 사법부의 반국가 세력들에게 점령당한 언론 이제 모두 리셋시킬 때가 됐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체제전쟁 중이다. 우리는 결코 홍콩처럼 너희 공산주의자들에게 지지 않는다. 이런 댓글들 뭐 대부분 이런 댓글이에요. 조선일보도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만 댓글들은 전혀 반대 방향이죠. 어떻게 민심을 이렇게까지 외면하는지 놀라운 일입니다만은 뭐 그도 그럴 게 이른바 정통 보수를 자처해온 자들 이들은 지식 업자들이죠. 지식을 가지고 기득권을 누려왔는데 이 기득권이 썩고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들은 일제시대는 친일했고 미군정 시절에는 친미 또 권위주의 시절에는 반공 노선을 펴다가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이재명에게 줄을 대고 있는 거죠. 북한이 내려오면 가장 먼저 빨간 완장 찰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화된 세상에 가장 빨리 순응하는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죠. 이걸 자칭 정통 보수로 하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썩은 지식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닭대가리 같은 자들 앞에서 진정한 수구 기득권 집단이죠. 보수를 자처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재명 시대가 되건 친중, 친북, 이상한 변방 국가가 된다고 해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광화문 빌딩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어차피 벌어놓은 돈도 많고 큰 영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말해왔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은 취미 활동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다른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있다가 그래도 유튜브라든가 진실을 알리는 도구들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분간을 하는 겁니다. 각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홍콩처럼 되면 안 된다. 중국에 예속된 지방국가가 되면 안 된다. 통치사회 감시다해가 돼서는 안 된다. 문재인 시대 이미 겪어보지 않았냐. 특히나 이 페미니스트를 중심으로 한 좌파 인본주의 세력들 그리스도인 청년들이라면 이건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탄핵 사건을 조금 더 민감하게 통찰을 해보면요. 위기는 위기입니다만 이 위기가 변해서 역전극이 되고 반전이 될 수 있다. 또 주사파의 영향을 받으면서 온갖 세상적 권세들을 쫓아왔던 자들 뭐 그들을 추구 세력이라고 부르든 기득권 세력이라고 부르든 분단 구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달라 부르짖는 사람들 외면하고 또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에 대해서 철저히 방관해왔던 그 자들이 이제는 리셋되는 반환점이 될 수 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죠.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도약할 수 있는 민족의 불임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현상들이 2030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2030 세대 가운데 남자들은 정말 우경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잘 감지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하고 친한 후배들,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저하고 친한 40대 전문가들, 지식인들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변호사를 하는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에 40대, 50대 남자 변호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좌편향이래요. 전교조 교육을 받아서 그렇죠. 8, 6세대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이 체제에 대해서 악이라고 배워온 거예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읽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이 만들어낸 전교조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2030 남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우파 성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제가 주변에서 확인을 해봐도 정말 그래요. 왜 그럴까 하고 보면은 철원암 연평도 사건을 겪었다는 것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40대, 50대 그룹들 8, 6세대와 그 연결되어 있는 기득권 집단에 의해서 눌려 있는 세대거든요. 상대적으로 기회가 박탈되어 온 세대입니다. 왜냐면 기득권은 40대, 50대 그룹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기득권은 이 8, 6세대 그룹들이 다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기생하고 있던 게 40대 그룹들입니다. 어디를 가든 이사 부장급은 40대, 50대 8, 6세대와 그 밑에 있는 X세대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 세대가 숫자가 많아요. 8, 6세대, X세대가 엄청 애들이 많이 낳죠. 저도 90년대 대학에 들어갔는데 가장 경쟁률이 치열했을 때입니다. 72년도에 태어난 제가 돼지 때 72년이거든요. 72년이 가장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러다 보니 이들이 한국 사회에 견고한진을 만들고 있고 그 밑에 세대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유리천장이 아니라 강철천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Z세대 입장에서는 기회가 박탈되어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 바뀌어야 된다. 유연하게 기회의 창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조국처럼 말이에요. 조빈에게 편법적으로 대학 입학을 해주는 이 부당한 구조가 있다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좌경화되어 있고 좌편향되어 있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온갖 포퓰리즘 말을 하면서 그들이야말로 가장 큰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걸 보고 이거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들이 민주당으로 지금 상징되고 있는 거고 온갖 불법 부당한 행위들을 일삼고 있는 위법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2030 특히나 남자들은 더더군다나 페미니즘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만일 한국이 친북 친중 또 그와 연결되어 있는 위장 우파를 사이비 보수 세력들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첩 천국, 노조 천국, 조폭 천국, 마약 천국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표현이죠. 이런 세상은 막아야 돼. 중국과 북한에 빠져나가는 이 세상은 막아야 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는 것뿐 아니라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 이건 무너져야 돼. 이런 진취적인 생각까지 하는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2030 특히나 그리스도인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고 오히려 그들을 좀 톤 다운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과격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대한민국을 부흥시킬 사람들,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지고 저 땅을 재건할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북한의 우상 숭배의 전을 깨버리고 저들이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짓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들의 소망이 지금은 한국에서 꺾인 것 같으나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 민족 위에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즐거이 헌신합니다. 이수십 명으로니 북한의 우상 숭배의 전은 무너져 있잖아. 이수십 명으로니 저 간시간 멸망에 처하는 망한시하라 기도합니다. 기도의 부대, 영적인 제사장의 부대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높은 산과 낮은 산을 평탄케 하시고 수비장을 꺾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해외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연배가 있으셔서 밤에 대통령 관저 앞에 나가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온라인 기도에 들어오세요. 기도하시고 힘을 받아서 나가십시오. 온라인 기도에 들어오세요. 기도하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중보하고
또 기회가 될 때 광장에 나가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문명으로니 북한 우상의 지는 무너질지어다. 주사파 권세들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아이 노벨의 괴계가 다 드러나게 하시며 온갖 부정을 일삼는 자들, 또 부성선거하는 자를 다 악한 괴계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언론이 외면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문명으로니 다 드러날지어다. 다 폭로되어 스스로 망할지어다. 평양의 심장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저 우상의 진이 끝장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의 사익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험과 노예 동족들이 해방되고 구원받게 하시며 예수를 모시기를 예비하는 민족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